아유,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우리 시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. 제가 오라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? 일단 인사 말씀 한번. 네,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. 우선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보니까 저기 본래는 언론인인데 언론에 이제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꿈틀리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네, 자 여기 앉아주시고요. 우리 시장님이 진짜 엄청나게 바쁘세요. 이 일정하고도 또 어디 또 가셔야 돼요. 그래서 한 10여 분밖에 일단 시간이 안 되시는데 시장님께서 좀 더 있을게요. 그래도 됩니까? 그건 비서의 생각이군요. 네,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가 전에 이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. 그런데 완전 입장이 달랐어요. 서울시가 이 책을 서울 시민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선정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사회를 보고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사회를 보고 저를 인터뷰하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졌어요. 그런데 어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사회도 보고 그러셨으니까 설마 책을 안 읽어보시진 않았겠죠? 제가 그때 우리가 말하자면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. 서울시에는 서로 함께라고 하는 서자가 책 서자, 길로자 서로 함께 그런 모임이었는데요. 거기는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일종의 독후감을 서로 토론하는 그렇죠. 대회니까 제가 안 보고 오면 됩니까? 네.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로 함께 딱 채택을 하면 보통 한 2-3천 권은 나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나갔어요? 노원구하고 차원이 다르네요. 아까 노원구는 최소한 100권 나간다고 그랬거든요. 읽으면. 그래도 서울시가 조금은 더 나가야죠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우리 시장님 인터뷰해가지고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해서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냈어요. 근데 그거는 기대만큼 그다지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 책은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인데요. 뭘 자랑하려고? 저는 본래 책을 내면요, 제가 초판 클럽 멤버예요. 초반밖에 안 팔려가지고 옛날부터 유명했어요. 좀 사주세요, 제 책도.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? 정치의 즐거움. 검색하셔서 바로 오늘 저녁에. 그런데 그 책도 오마이뉴스에서 냈습니다. 제가 몇 차례 우리 시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. 희망제작소에 계실 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당하니까. 그때 소감은 어땠습니까? 마치 이게 MC가 됐어요, 시장님께서. 즐겁죠. 맨날 당하다가 저도 하니까.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님 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혁신 시정 이렇게 하십니다.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. 이게 두세 개 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먼저 왜 두세 개만 있어요? 더 있나요? 아니 저도 사실 정치라는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인들 보면 뭐 지가 뭘 잘했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까. 근데 이제 사실 뭐 수만 가지를 하고 있죠. 제 성격이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, 저보고 큰 거 하나 하라고, 청계천 같은 거 하나 하라고.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세요? 그럼요. 저는 작은 거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밤에 택시 잡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. 근데 버스나 뭐 지하철은 끊어지고 어떡하세요? 막 1시간 기다릴 때도 있으셨죠? 그래서 심야 버스, 올빼미 버스 딱 만들었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뭐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요. 시민들이 막 그런 거 잘 얘기 들으면 그거 그냥 실천하면 되겠더라고요. 그런 일들이 많죠.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꿈틀리 지금 강연하시는 게 결국은 그 덴마크의 행복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이나 물질적인 이런 부가 물론 어느 정도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? 아니시죠? 행복이 어디서 오냐? 보니까 소속감, 공동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원 구청장님도 너무 잘하시는 구청장님이신데요.
저는 우리가 이런 뭐 마을 공동체, 협동조합, 도시농업 이런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 19세기 농촌으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. 그 비판하던 그 예컨대 조선일보 같은 데도요.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마을 공동체를 저기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연속 2년째 선정한 거 아세요? 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죠. 여러분 왜 최근에 그 이 서울시청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성공의 대성당 앞이 뭔가 확 변하지 않으셨나요? 네. 예, 거기 옛날 남대문 세무서가 좀 못생긴 건물이 있었어요. 네. 그거 저희들이 딱 정부하고 바꿔갖고요. 헐어버렸어요. 그랬더니 아름다운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공의 대성당이 그냥 쫙 나타난 거예요. 여러분 안 보셨어요? 절반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.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네. 드릴게요. 서울시청 별관이 옛날 검찰청 청사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데요. 거기 13층을 가보세요. 특히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화해하시려면 거기 13층을 딱 올라가시면요. 네.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?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. 북악산과 인왕산이 한눈에 정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데인데요. 거기를 제가 시장실이 거기 있었어요.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를 왜 시장이 있어야 되냐? 시민들한테 이건 공개된다. 그래갖고 가시면요, 카페 아주 그 앞에서 카페 차도 한 잔 드실 수 있고요. 네. 그 뭐 부부 싸움 하시고 왜 화해하기가 좀 서먹서먹하잖아요. 딱 데리고 가시면 아주 그냥 저절로 눈 녹듯이 네. 녹습니다. 네. 그 우리가 덴마크에 갔더니 이제 협동조합이 진짜 많이 살아 있고요. 국민의 한 50%가 협동조합으로 엮여 있더군요.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살아 있어서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 일으켜줄 이웃이 있다.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더군요.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이제 마을 만들기, 마을 살기,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매우 좀 생소한 개념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이제 시장님이 되신 후에 굉장히 우리의 그냥 일상의 언어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협동조합하고 마을 만들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는데. 자, 지금 몇 년 지난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뭐 요란하긴 하지만 과연 실제로 달라졌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님이 평가하시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곧 아마 9월에 네. 이 저기 마을 공동체 엑스포가 열려요. 전국. 그러니까 아마 수천 명이 올 겁니다. 저기 우리 왜 은평에 가시면 옛날 질병관리본부 있죠? 네. 그걸 제가 혁신파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거기 가시면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.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얼마나 마을이 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고요. 한 3,500개 정도의 각종 모임들,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정한되면 이런 것도 했습니다. 처음에 마을 공동체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300만 원을 딱 지원해 드려요. 그러면 주부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합니까? 수다 떨 수 있게. 아니, 마을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이 수다 떨다 보면 자연적으로 동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우리 마을에 저기 전신주가 지금 전신주에 불이 나갔는데 가로등에 불이 나갔는데 그러면 뭐 연락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. 협동조합도 한 2,000개 정도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그죠? 이 도시 수도로 만들겠다 서울시를. 그래갖고 지금 뭐 많이 커피 회사도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. 제가 아름다운 커피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한 30억 매출을 하거든요. 네.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일자리 없으신 분들요 다 그쪽에서 일을 찾아보셔요. 네.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되시기 전에 막 그 지방 순회하면서 강연하신 적 있으시죠?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한 300회 돌아봤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는데 그때 시장님은 어떤 에너지를 그때 발견하셨나요? 그럼요. 제가 그때 한
이렇게 봉고를 몰고 한 2인, 3인 정도, 세 사람이 일조가 돼 갖고 전국을 돌았습니다. 그때가 한 6년, 7년, 8년이었는데요. 그때 저기 우리 이동현 박사 부부도 네. 만났죠. 제가 전국에 일종의 뭐랄까 할까 좀 잘하는 일이나 배워야 될 일들을 쭉 돌면서 4년을 제가 거의 다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웠죠. 네. 말하자면 뭔가 그 말씀하신 그런 꿈틀거림이 지역의 곳곳에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. 네. 사실 어쩌면 서울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들도 네. 그런 데서 한 겁니다. 제가 도시농업도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배우기도 했고요. 물론 외국에서도 배운 것도 있지만 네. 우리 국내에도 저는 그래서 아마 좀 인생이 좀 무료하시거나 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. 그 요새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 검색을 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. 또 제가 다닌 곳은 이미 책으로도 저도 책을 몇 권 냈거든요. 뭐 그 학교 마을이 학교다라든지 생태가 답이다. 뭐 별로 안 팔려서 문제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 돌아본 걸 10권을 쓰려고 4권을 썼는데 그냥 시장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셨군요.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요. 네.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죠. 네. 네. 아까 김성환 구청장님이 시장님 오시는 바람에 30초를 덜 썼어요. 그래서 김성환 구청장님한테 시장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지만 잘 안 들어주던 거 시장님께서 한번 질문한다면 뭐가 있겠어요? 갑작스럽게. 그런 거 너무 많은데. 이 각본에 없는 건데요. 예. 우리 사회가 무슨 5포 세대, 7포 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참 희망이 커져야 되는데 희망이 참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. 우리 시장님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5포 내지 7포 세대가 지금 앞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으신지. 자, 잠깐만요. 그런 거 말고 좀 민원상 병선 씨좀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까?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? 근데 제가 사실 우리 김성원 구청장님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요. 네. 키는 착 닮아가시잖아요. 근데 진짜 거인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아요. 예컨대 그 자살률이 높잖아요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. 근데 뭐 이거를 정말 그 바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무튼 확실히 줄이셨어요. 그래서 그걸 서울시 전체에 확대했고요. 그다음에 지금 뭐 잘하고 계신 게 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저 에너지 제로 마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. 서로 배우는 건데 아니,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것도 큰 혁신입니다. 구청장님들이 잘하시도록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.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시다 그래서 저도 사실 돈이 없어요. 뭘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구청장님들 전부 100억씩 그래서 2,800억 내년에 나갈 수 있게 제가 결정했습니다. 저는 아니 근데 그런 게 저보다 이 김성훈 구청장님 같은 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더 가까이에 주민들 가까이 계시잖아요.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주민들한테 잘하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. 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믿고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셔요. 네. 그래도요.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매우 부럽습니다. 왜냐하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입장이 똑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이사님으로서 돌아다닐 때마다 희망제작소 회원 가입해 주세요. 강연끝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.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다니세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월급을 다 줄 수 있으니까.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니 제가 오마이뉴스 이 회원입니다. 10만인 걸 거기 내가 딴 희망제작소 회원이에요. 거는 다 끊었는데 2만 원 지금도 내고 있어요. 오마이뉴스는. 네, 장하십니다. 자, 우리 서울시장님이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1분 안에 끝내셔야 되는데 행복이란 어떻게 생각한다. 이게 행복이다. 이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더불어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 뭐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정말 가난한 곳에 살았거든요. 정말 뭐 먹는 게 힘들었고 거지들이 굉장히 뭐 많았어요. 하루에도 몇 사람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 없었거든요. 그리고 사랑방이 하나 있어갖고 늘 지나가던 사람 잤어요. 지금 여러분 방 하나 남는다고 외지 사람 재웁니까? 저는 이게 우리가 경제력하고 행복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. 우리가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귀한 시간 내주신 시장님께 뜨거운 박수.